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을 이론 분산 분석에 이어서 이원 분산 분석을 할 건데 이원 분산 분석은 이제 다소 조금 복잡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두 개의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어야 된다 그러죠. 독립 변수 분산 분석은. 그리고 명목 척도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론 분산 분석은 어떻습니까? 독립 변수가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독립 변수 하나지만 집단이 하나, 둘, 세 개 이상일 때, 두 개면 뭐예요? 독립 표본 T 검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 개일 때는 분산 분석. 근데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온 분산 분석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그냥 흔히 쓰는 단순 요인 분산 분석이다. 이거는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그 표본을 추출해서 모평균을 비교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요인 실험 계획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독립 변수 수준 변화에 따른 결과 변수 값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 모든 조합의 실험 대상을 이제 완전히 랜덤으로 배정하는 이제 실험인데요. 주로 많이 써요. 이 팩토리얼을. 예를 들면 세 가지 SNS 광고 유형과 성별에 따라서 우리가 광고 태도를 측정한다고 할게요. 연구를 하는데 뭐 SNS 세 가지 유형이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 또 페이스북, 또 틱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SNS 유형이라는 독립 변수 하나, 성별 남자 여자라는 독립 변수 두 개, 이렇게 해서 광고 태도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각 피실험자에게 세 가지 광고를 노출하고 그 다음에 광고 태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교수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교재. 그럼 독립변수가 교수법, 교재 이렇게 두 가지죠. 독립변수가. 이거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네 개의 집단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집단별로 강의를 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법과 교재가 더 효과가 있는지 이걸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SNS 세 가지 유형과 그 다음에 성별 두 가지잖아요. 그럼 독립 변수가 두 개지만 세 개, 두 개잖아요. 집단으로. 그래서 이걸 3x2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교수법과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2x2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팩토리얼 디자인 실험을 연구를 할 수 있다. 이온 분산 분석으로. 그리고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을 하거든요. 이 주효과는 이제 이온 분산 분석에서 주효과도 검증을 하는데 주로 이론 분산 분석에 주된 관심이에요. 이거는 좀 달리 얘기하면 각 집단 각 집단 셀에 한 개씩의 관측치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셀에 오직 한 개씩만 있다? 예를 들면 독립 변수는 피부 유형, 뭐 건성, 지성, 뭐 복합성 이런 피부 유형이고 그 다음에 또 화장품 유형, 뭐 친환경 화장품, 일반 화장품 이런 두 가지의 독립 변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피부 만족도라고 이제 할게요. 피부 만족도. 좀 이따 이걸로 예를 들 건데요. 피부 유형이 이제 그 지성, 복합성, 건성 이렇게 세 개라 그랬고 화장품은 친환경, 일반 화장품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3x2로 구성이 되는데 이 6개의 셀에 그러니까 뭐 이 가로축에 지성, 건성, 복합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친환경, 일반. 그럼 몇 개입니까? 3 곱하기 2니까 6개의 관측치 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6개만 있을 때 주효과를 이제 주효과만 할 수 있어요. 주효과만. 상호작용 효과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결국 표본이 6개라는 건데 관측치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에서 이런 그 관측치는 거의 쓰질 않죠.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같이 검증을 합니다. 이론 분산 분석에서. 그래서 그래서 주효과는 그러니까 각 독립 변수가 개별적으로 종속 변수한테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상호작용 효과는 이온 분산 분석의 주된 관심이다. 각 집단 셀에 2개 이상의 관측치가 있는 경우다.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를 아까처럼 이렇게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뭐 영상팀이 딴짓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잊어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온 분사기의 주된 관심인데 그 상호작용 효과가 그래서 각 집단 셀에 이제 보통 2개씩 있다. 거의 우리가 그 수집을 할 때 데이터를 수집할 때 연구를 할 때도 표본이 너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는 2개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작용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거. 그리고 하나의 독립 변수의 변화가 하나의 독립 변수의 변화가 종속 변수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다른 또 하나의 독립 변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이게 상호작용하는 건가, 교우작용이라고도 하고요. 또 조절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직접 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주효과를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효과, main effect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어떤 걸 하려고 이제 예를 들었냐면 화장품 유형과 그리고 피부 유형 이거가 피부 만족도 사이에 대한 차이 검증을 하는데 집단을 구분하는 그 각각의 두 변수 화장품 유형 그 다음에 피부 유형 이렇게 각각 피부 만족도에 각각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겠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문제를 이렇게 수립해 볼 수 있겠죠. 화장품 유형과 피부 유형에 따른 피부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화장품 유형에는 2가지 집단이 있어요. 친환경과 일반. 그리고 피부 유형은 건성, 지성, 복합성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에 각각 피부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이제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이제 할 건데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제 SPSS 역시 기준이고요. 분석에서 일반 선형 모형을 누르고요. 거기서 일별량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일별량에 이제 그 분석 창이 탁 떠요. 거기서 제일 그 빨간색 박스 있잖아요. 그 모형을 누릅니다. 모형을 누르면 옆에 그 모형 설정 이런 또 창이 떠요. 그래서 완전 요인 모형, 항설정 뭐 이런 게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항설정에 탁 클릭. 그리고 피부 유형과 화장품 유형이 이제 독립 변수 2개를 넣기 때문에 그 옆에 좀 전에 이제 그 창이 그 일별량 분석 창이 먼저 뜨면 종속 변수는 당연히 그 연속형 척도 피부 만족도가 들어갈 거고 고정 요인의 독립 변수 2개, 명목형 척도 범주형 척도 2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형을 누르면 항설정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요인 및 공별량이라는 거기에 그 피부 유형과 화장품 유형 있잖아요. 이거를 각각 클릭해서 화살표를 딱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항설정 그 밑에 보면 유형 요게 주 효과를 이제 골라서 주 효과를 딱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팁으로 좀 드리면 그 맨 밑에 파란색 박스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제3유형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이제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있거든요. 1유형은 각 셀의 크기가 같을 때 이럴 때 쓰는 거고 제2유형은 1유형과 3유형의 혼합형이고요. 3유형은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결측이 없고 각 셀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결측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유형 같은 경우는 결측셀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3유형을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릭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옵션 그걸 탁 누릅니다. 옵션을 누르고 거기에 이제 그 옵션 창에서 기술 통계량 누르고요. 동질성 검증을 눌러줍니다. 동질성 검증은 뭔지 알죠? 분산을 위할 때 그 3가지 기준 중에 전에 분산 분석 시간에 얘기를 했죠. 동질성 검증돼야 된다.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돼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또 위에 이제 사후 분석이라는 걸 누르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순차적으로 해도 돼요. 뭐 이거 딱딱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사후 분석을 하는데 셰페와 덩켄을 한다. 셰페와 덩켄의 그 기준도 전 분산 분석 시간에, 이론 분산 분석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2가지를 그냥 보겠다 해서 그냥 2가지를 클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그 실행을 하면 이제 표가 나오죠. 그래서 개체간 요인을 보니까
피부 유형 1, 2, 3이 있는데 1번은 건성 피부, 2번 복합성, 3번 지성으로 그 레이블 값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60, 66명, 67명 이렇게 돼 있고 화장품 유형은 1번 친환경, 2번 일반 화장품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전체 193명이 그 응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술 통계량을 보니까 건성 피부에서는 피부 만족도에 있어서 건성 피부에서는 친환경 화장품이 높고 복합성도 친환경이 높고 지성 피부도 친환경 화장품이 높다. 기술 통계 전체적으로 보면 그 피부 만족도에서도 친환경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보다 평균치가 높다. 그죠? 그래서 기술 통계량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오차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레벨의 검증이 나오죠. 유의확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동질성은 0.05보다 커야 된다. 0.05보다 커야 된다. 왜? 기무가설은 동질하다잖아요. 근데 그 명제가 근데 우리는 분산이 동질하지 않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체 간 효과 검증 옆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메인이죠. 이게 메인. 그래서 그 다 보니까 피부 유형의 재고팝 있고 화장품 유형 재고팝이 있고 그냥 옆으로 쭉 가니까 뭐 F값 있고 유형률이 어떻습니까? 0.05 미만이네요. 그래서 피부 유형과 화장품 유형은 각각 뭡니까? 피부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게 거겠죠. 그래서 피부 만족도의 그 전체 재고팝 있잖아요. 전체 재고팝이 그 수정된 합계 45.687이죠. 그 표에 수정된 합계. 이걸 이제 수정된 잔차인데 피부 유형에 의해 설명되는 재고팝은 피부 유형은 7.96이고 화장품 유형에 의해 설명되는 재고팝이 2.396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이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을 좀 공부하시던 분들이 보면 그런데 이게 계산을 제가 여기 있는 표로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박사님이 이거 약간 조작한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아시는 분이 이걸 볼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을 다룬다 그러면 이 메인 개체 효과관 검증이 우리 메인이니까 분석에 있어서 검증에 이건 좀 알아보자. 우리가 아까 제3유형 재고파합이라는 거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각 요인에 대한 주요가가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 계산돼서 재고팝의 합이 수정 모형의 재고팝의 합과 다르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소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개체 효과관 검증이 이제 중요하니까 참고로 우리가 좀 알고 있자. 그 피부 유형의 재고팝 7.96이 화장품 유형 재고팝 2.396 있죠. 이거 합을 더하면 얼마가 납니까? 10.3 뭐 어쩌고 뒤에가 8이니까 10.35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요인의 합이 그 표 첫째 줄 수정된 모형이 있죠. 그 첫째 줄 8.761이라고 써 있는 거. 이 값과 같아야 돼요. 원래는 7.962와 2.396 화장품 유형과 피부 유형의 이 합이 재고팝의 합이 수정된 모형의 값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8.761로 틀리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불균형 데이터 균형 데이터가 아니라 셀이 똑같은 게 아니라 불균형 데이터에서 제3유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요가의 재고팝의 합이 수정 모형의 재고팝과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표 하단에 R제곱 있죠. 뭐 R제곱은 0.192, 수정된 R제곱은 0.179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R제곱은 이제 이거 그 지금 거 무시하고 표 기준으로 이 표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보면 수정된 모형의 그 8.761에서 수정된 합계, 수정된 잔차 있죠. 45.687. 8.761에서 45.687을 나누면 0.192가 나와요. 19.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수정된 R제곱이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옵션에서 기술 통계량 말고 효과 크기 추정값 이런 것도 클릭을 하면 이제 부분 에타 제곱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에타 제곱 값이랑 같은 거예요. 이 R제곱이. 그러면 R제곱은 결국 뭐냐? 부분 에타 제곱이 R제곱이랑
근데 R제곱은 회귀 분석의 R제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력이죠. 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다시 조금 뒤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무슨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화장품 유형과 피부 유형에 따라 피부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다중 비교 우리가 아까 했으니까 보니까 쉐페가 나오는데 야, 피부 유형은 나오는데 왜 그 화장품 유형은 안 나와? 친환경 일반 이거 안 나와? 비교가 안 나와? 두 개이기 때문에요. 그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그 집단이 있을 때만 출력이 되고 2개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후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피부 만족도에서 피부 유형을 보니까 건성 피부가 복합성 피부와 지성 피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보다 크죠. 양수로 나왔으니까 유의확률도 있고 유의하고 그다음에 복합성 피부는 건성 피부의 음수니까 당연히 건성 피부가 더 크다라는 거죠. 뭐 지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건성 피부가 복합성과 지성보다는 크다. 그런데 복합성과 지성은 구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부 만족도의 그 덩칸과 샤페를 보니까 다른 이제 의견을 냈는데 덩칸은 이제 그 복합성 피부가 제일 크고 지성, 건성 피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샤페는 복합성 피부와 지성 피부 그리고 건성 피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덩칸이든 샤페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본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덩칸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 의미를 잘 찾아서 덩칸을 쓰든 쉐페를 쓰든 하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주요가 분산 분석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이온 분산 분석의 본 이제 핵심적인 연구,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